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2분기 GDP 증가율이 7.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와는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지난 1분기 성장률 7.7%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새 정부가 약속한 지방 SOC 공약 3개 중 1개가 사업성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사업성이 부족한 공약이 많아 전면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3기가 일러야 오는 10월 중순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전력난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이 리터당 20km 이상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복합 연비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는 국산차 모델은 가솔린, 디젤을 통틀어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장 매장 진행을 맡은 임동성입니다. 오늘 7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증시 시황이 어떤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2.27포인트 하락했죠.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867.71로 흘러가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450억대 매수를 한 것이 눈에 띕니다. 기관은 200억 가까이 개인과 함께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꽤나 많이 팔고 있군요. 225억이고요.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오늘은 3.3원이 내렸습니다. 1121.2원입니다. 네, 월요일 순서 오늘장 내일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부터 보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한국과 미국의 어닝 시즌 일정 및 전망을 짚고요. 중국 그리고 버냉키의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에서는 2차 전지주의 강세, 자동차 업종 하반기 신차 출시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조선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이드코 대표와 함께 전력 수급 경보에 따른 블랙아웃 관련주 상승세 지속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죠.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박현상 대리의 예스24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주 예감입니다. 버냉키, 하원과 상원 청문회를 주목하자, 중국 지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부터 나눠봅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장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오늘장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초반 20포인트 이상 약세에서 현재는 약보합 정도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3일 연속 순매수 중에 있고요. 오늘은 자동차, 조선화학주, 경기 관련주들이 강세에 있고, 지난 금요일날 하락폭이 심했던 자동차주가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했는데요. 7.5%로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또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자, 어떻게 분석하시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그동안은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컨센서스의 7.5%를 충족하는 7.5%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1분기 7.7%보다 추가적으로 하향한 건데,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6월달 경제지표, 최근에 나왔던 수출 증가율 급감 이런 걸로 감안해서 주가가 많이 선반영되어서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가 새롭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크게 요동을 치지 않았었고요.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5장 개장 후에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1.5% 상승 중에 있는데요. 말 그대로 중국 경제 부진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6월달 월간 경제 지표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투자와 생산은 부진했고, 소매 판매는 전월과 예상치보다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평가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까지 중국의 경기 부진 이슈가 메인으로 부각되었지만, 오늘 발표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메인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뭐 리커창 총리의 7.5% 경제 성장률 사수 관련 추가적인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중국의 새 지도부가 경제 부양보다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유동성 경기 부양책가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경기가 예상보다 급냉하는 그런 거는 자시하지 않을 정도만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게 됩니다. 좋은 실적들 많이 내놨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계십니까? 네. 금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먼저 버냉키 의장의 두 차례 하원과 상원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두 이슈, 중국과 미국의 주요 이슈, 핵심 이슈는 금주의 메인 이슈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GDP 성장률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버냉키 연설은 지난주 6월 FOMC 의사로 나오면서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에 코멘트한 게 있어서, 이번 주에 다시 버냉키 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주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형주 실적 발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는 시티그룹과 주초에는 골드만삭스가 나오고요. 또 코카콜라, 인텔, 야후 등이 나옵니다. 국내적으로는 내일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KTNG, LG디스플레이, 대림산업 등이 나오는데요. 일단 국내 실적은 건설주가 초반에 나오는데 아무래도 1분기 어닝 쇼크를 가져온 건설주라 해서 2분기에도 실제 기대치가 높진 않지만 만에 하나의 실적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록 주초에 이제 시티그룹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등이 이제 금융주 실적이 나오지만 이들 실적은 전분기 대비 좋게 나오긴 하겠지만 3분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손실이 예상되어서 금융주발 강세 행진을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버냉키의 우호적 기자회견이 이제 금주에 있긴 하겠지만 반등이 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계속 실적 시즌 관련 불확실성이 있어서 제한적인 상승폭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슈들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장 첫 번째 이슈는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랠리가 강하게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중국발 악재에 이제 지금 빠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다시 좀 소폭 반등,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도 반등이 나름대로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선주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세 가지 이슈로 꼽아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꾸준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주의 강세인데요. 자, 이런 강세 흐름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테슬라가 이제 EV, 전기 자동차가 이제 한 5,000대 이상 팔리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랠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실적 성장으로 앞으로 이제 지금 주가가 미리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조금 그 주가의 투영이 이제 미리 된 면이 있는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하느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 충전 시간이라던가 전기 배터리 충전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풀려 나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저변이 확대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한계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을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삼성 SDI가 사실 2차 전지의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SDI 지금 5.7%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화학하고 합쳐서 대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지금 SDI가 1위, LG화학이 2위고요. 전체 합치면 시장 점유율 한 40% 정도 되는데 삼성 SDI가 지금 BMW의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그 도민 대상으로 한 160대 정도 그 EV 차량을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앞으로 2차 전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외에도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기 저장 장치죠. ESS에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뭐 3층 건물 이상은 의무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OLED가 가장 매출 비중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 점차 이제 2차 전지 쪽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핵심 방향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OLED가 매출의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 뭐 5.7% 상승했는데 5.7% 비싸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20만 원 가봐야 지금 당분간 뭐 단타로 이렇게 대응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제 기관 수급이 좀 유지가 된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4일 연속 상승이라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한 번쯤 조정을 좀 받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15만 원 정도 지지가 좀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매수가나 15만 원 정도 조정 받았을 때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만 원, 손절가는 좀 매우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지지라인까지 이제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14만 5천 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다지 아주 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까지는 가격대 면에서는 매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듯합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들이 8월부터 본격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반등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중국 대도시 신차 판매 제한은 뭐 생각보다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4군데 그 대도시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그 해외 판매 비중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이제 실적이 성장되는 거는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이제 실적 성장 속도가 이제 좀 둔화되고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하반기에 이제 신차 출시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뭐 제네시스의 뭐 풀 체인지 모델이라던가 여러 가지들 나오는데 지금 또 하반기에 있을 이제 9월달 추석을 전후로 해서 있을 그 인단협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1억 원 이상 뭐 달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팩트만 좀 보자 이런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합자 범위에서 K3가 작년 10월달에 중국 시장에 이제 출시된 이래 9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10만 대 정도 좀 팔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판매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한 16,800대 정도 매수가 그 신차가 팔렸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한 5%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시장 평균은 한 16% 정도 앞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17,000대 정도 팔렸고요. 쌍용차도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SUV, 투리스모의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달에만 3,700대를 팔면서 전년 대비 한 3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완성차 업체를 지금 매수하는 거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쌍바닥을 거의 뭐 찍으면서 지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만 5천 원이 4월달 저점이고 최근 저점은 24만 5,500원. 뭐 이렇게 쌍바닥 찍은 이후에 아직까지 뭐 수급이 그렇다하게 뭐 뚜렷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2분기 매출액이 한 8.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 한 5.2%,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 상승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전년 대비해서 그 중국 판매가 지금 34% 정도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 매출 증가에 따른 이제
그 부품 수요, 그리고 이제 국내 AS가 또 이제 계절적 성수기죠. 아무래도 휴가철 떠나기 전에 이제 점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리를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계절적 성수기다 진입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 증가에 확대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격적으로 좀 살펴드리면은 매수 가격은 뭐 지금 현재 0.2% 상승, 500원 상승이니까 거의 오늘은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가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2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전저점 부근이죠. 쌍바닥권 이탈하게 되면 이제 손절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우리 증시에는 이제 뭐 자동차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조선 업종, 이 세 가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섹터들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업황 턴어라운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핫한 업종이 조선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선 업종의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단기 바닥 탈출을 위한 그런 시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조선사, 특히나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업황이 새롭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뭐 1년 반에서 2년 먹거리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야, 니네 가격 너무 비싸니까 아주 싸게 해줘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미 먹거리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는 우리 못하겠다라고 이제 갑이 된 거죠. 그래서 선별적인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성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성가는 소폭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2009년부터 4년 동안에서 거의 뭐 글로벌 조선 회사들이 한 200개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역시나 뭐 조선업종 살아있는 애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업황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되면서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신규 발주 면에서도 이제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주식도 이제 매수하다 보면은 이거 주가 계속 올라가는데 앞으로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바닥 탈피하는 수준인데 이게 바닥이다 인식했을 때는 미리 발주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수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저효과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주식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뭐 이제 아무래도 빅3 조선사들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인데 뭐 가장 탑픽은 역시나 뭐 삼성중공업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빅3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드릴십이나 해양플랜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주가 꾸준하게 그래도 나왔었습니다. 뭐 남유럽발 재정위기 나왔어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로 활로를 좀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활로를 찾았지만 이제 상선 도크,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화물선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워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익이 나지도 않는데 주문 어쨌든 저가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마케팅, 그리고 이제 조선업황 회복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케팅을 뭐 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거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 영업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양하게 이제 좀 버라이어티하게 이제 선종 문의가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아무래도 뭐 조선업계의 가장 큰 맏형이 현대중공업인데,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비중이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조선업종으로만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역시 맏형격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과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랬을 때는 올해 지금 수주 목표액이 113억 불인데 60% 이상 이미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거리 이미 만들어 놨고, 이런 추세라 그러면은 이미 100%는 하반기 3분기 지나가면서 100%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결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먼저 튀어 올라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그래도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동안에 바닥 탈출을 강하게 했던 애들이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아는 부분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잘 나가는 빅3 조선사 중에 주가상으로 봤을 때 좀 가장 잘 나가고 있다. 잘 나가는 놈을 잡자, 이런 개념이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그 37,800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좀 아래 꼬리도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최저가는 36,850원까지 지금 빠졌다가 최고가는 38,450원까지 좀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인데 어쨌든 뭐 눌림목 발생했을 때 대략 한 37,000원 지지된다 그러면 매수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 원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1선 이탈 구간 이탈 살짝 했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35,000원 깨지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던지고 보자. 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가장 핫한 분야로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중에 가장 똘똘한 삼성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테마는 어디일까요? 테마톡톡에서 알아봅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를 연결해서 블랙아웃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전력수급 경보 관심 발령 가능성 때문에 블랙아웃 관련주가 상승을 합니다. 구체적인 배경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테마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 이 블랙아웃 관련주로 좀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한 이후에 한 단계 위인 관심 발령 가능성까지 좀 높아지면서 관련주들 삼화전기라든지 삼화전자, 옴니시스템, PS텍, 로켓전기 이런 종목들이 함께 동방 상승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한번 나와주었었는데 이번 주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종목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도 오늘 2차 전지 기대감과 더불어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블랙아웃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할 방침이십니까? 일단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진드기 관련주들하고 마찬가지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승의 연속성은 중간중간에 뉴스성 재료들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침의 관점에서 보시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351선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목표가에 일단 달성된 모습이죠. 1,7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한 10% 넘게 수익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 블랙아웃 관련주들 중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했던 종목들이 삼화전기나 삼화전자인데 일단 이 종목들이 지난주에 상한가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우상향의 흐름이 아니라 쌍봉 내지 고점 매물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 아닌 매도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오늘 또 하나 뉴스가 하나 나와주었었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상반기에 3천억 규모의 ESS 실증 사업을 실시하는 보도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LG화학이 이 유럽 가정용 ESS 배터리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과 맞물리면서 때 맞춰서 관련 뉴스들이 나와주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7, 8년 사이에 글로벌 ESS 시장이 약 50조 원 규모로 현재보다 약 4배가량 커질 거라고 하는데 블랙아웃 테마 자체는 여름철 한때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ESS와 전기 분야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까지 넓혀서 폭넓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게 매수가 아닌 매도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오전장에 트레이딩 가능했던 종목들이 이 PS텍인데 이 PS텍 같은 경우에 현재 후발주자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옴니 시스템이나 PS텍 위주로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는데 ESS 관련해서 삼성이 투자한다는 뉴스가 함께 나와주면서 사마 관련주들, 이 사마 관련주들이 수급적으로 가장 눈에 띄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대장주를 했었던
옴니 시스템이나 PS텍은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는데 현재 삼화전자나 삼화전기 위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PS텍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세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폭도 제한돼서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갭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PS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61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한번 꺾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현재 위치가 그동안 하락했던 시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뉴스성 재료들이 동반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PS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61선 정도 한 5,500원대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현재 장마철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그치면서 전력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면 관련된 뉴스는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눌림목 기회를 줬을 때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서 매수했다가 뉴스가 좀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좀 무리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블랙아웃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중에 관심 둘 만한 종목들, PS텍 등등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 오늘의 테마톡도 블랙아웃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합니다. 네, 지금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호전이 됐습니다. 우성INC 3.5%, 대한전선이 1.5%, 아모텍이 6.2% 수익이 나 있고요. RF세미가 9% 수익으로 가장 많이 올라 있습니다. MDS테크가 2.1% 올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9%나 수익이 올라가 있는 RF세미를 추천한 이기택 과장이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성INC 수익률이 현재 3.5%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좀 개인적으로 안 올라서 좀 짜증이 났었던 한 일주일이었고요. 일단은 오늘 좀 가로량이 터지면서 1790원 6.5% 올라 있기 때문에 추세는 다시 상승 추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논리는 패션그룹 형지라 그래서 크로코다일 만드는 회사를 아실 텐데요. 시너지 효과, 해외 진출이라든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전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종목에 대해서 약간 기술적으로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셨다면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8월 초에 여기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저 7월 말까지만 매매를 하시고요. 8월 초에 만약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으로 물량이 나와서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 전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홀딩을 하셨기 때문에 전고점의 분 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역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싶고요. 자, 새로운 종목은 어디입니까? 일단은 오늘 장이 좀 아까 플러스 났다가 좀 마이너스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부터 좀 같이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지금 531포인트 정도가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고점 부분에 즉 급락하기 직전에 코스닥 지수가 55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레포트라든지 여러 전망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레포트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 주식을 매매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매매를 하고 지지선 혹은 저항선 보고 해야 될 것이냐라고 굉장히 많이 일단 일선에서는 좀
질문을 접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550포인트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정고점 부근이 딱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리적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은 팔고 있지만은 꾸준하게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여러 가지 코스닥 주식에 어떤 테마가 붙어 있는 혹은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해도 돼야 될 때는 맞긴 맞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GDP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아침 개장하자마자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요. 다시 한 30-40분 만에 되돌림을 하는 것처럼 보던 것처럼 그 정도로 시장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여러 가지 주식들을 매매를 붙여도 될 단계라는 전제 하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예스24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스24 종목이 예전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요. 예스24가 티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차 여러 부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도서 부문이 아닌 하반기 쪽에는 비도서 부문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여러 쇼핑이라든지 레저 혹은 지금 같은 경우 도서 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레포트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하반기 부분, 비도서 부분의 성장세.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경우가 지금 4분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어떻게 티켓 링크 부분 지금 1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지금 6월 달부터 7월 지금 어제까지 굉장히 옆으로 시장 힘을 응축하는 좀 옆으로 기는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동반 들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플러스가 나인 상황인 것만큼 혹은 수급도 같이 살펴보시면요. 어제까지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2,000주 정도밖에 사지 않은 상황이긴 하니까요. 어제 외국인이 2,800주, 기관이 2,700주 정도 매수를 있는 상황이고 오늘 투신에서 28,000주 정도가 지금 시그널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하신다면은 투신이 즉 기관이 사는 단가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1시 이후까지 추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의 특징 때문에 매수가로는 금일 종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인 8,000원, 손절가로는 짧게 잡겠습니다. 6,000원으로 대응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부분은 충분히 차트가 옆으로 돌아서면서 우상향 들어섰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같이 들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위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그런 면들이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예스24에 대해서 오늘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을 모시고 이번 주 예감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은 좀 밋밋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이야기와 이번 주 증시 가름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리신 대로 오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좀 다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다소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졌는데 예상대로 좀 하회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예정된 이런 일정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 버냉키 입술로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출렁일지 이런 모습들이 과히 기분이 유쾌하진 않지만은 어쩔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이 또 오늘 발표된 이런 이제
그 GDP 성장률 외에도 이번 주에 어떠한 경제 흐름이 일어나갈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서 한 주 시장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이 부분도 좀 국내 증시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서 버냉키 의장이 하원과 상원 청문회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또 과연 어떤 입장을 발언하고 내세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버냉키 발언으로 인한 또 다른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별일 없이 지나갈까요? 네, 최근 버냉키 발언에 의해서 계속적인 그 금융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버냉키 그 의장이 그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냉키 역시도 이러한 여론을 계속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을 이번 주에 쏟아낼지가 좀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 버냉키 자체는 좀 온건파라고 분류되는 그런 비둘기파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전체적 연준 내 분위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발언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그 버냉키가 말했었던 부양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버냉키 의장의 그 청문회에서 연설 자체는 이번 주에 그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버냉키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든지 지금 현재 시장의 초점 자체가 FRB의 그 출구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늘 이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그런 이 버냉키 의장의 어떤 발언이 또 있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더욱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해 두셔서 버냉키의 그런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이것만큼 또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또 2분기 실적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6대 은행주 가운데 지난주에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가 지금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나머지 4개 은행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또 네노라는 그 정보기술, IT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그 높은 실적의 그 개선세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이미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치가 이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S&P 500 기업들의 그 이익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기대치가 낮은 만큼, 많은 기업들이 또 기대치를 웃도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출구 전략에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던 부분이 실적으로 옮겨지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기업들이 그 낮아진 실적 기대치조차 충족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받게 될 그 충격, 시장의 파급력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번 주에 발표될 그 기업들의 실적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대표적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지수,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들도 지금 현재 실적으로 인해서 그 중요도는 주목도는 좀 다소 떨어진 상황이지만은 경제 지표에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는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체크하시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7.5%로 나와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예상치하고는 거의 부합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근데 지난 분기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좀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의 둔화, 성장세 둔화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국내 시장에 이러한 발표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장세에서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견고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큰 그렇게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중국 경기 자체가 하강 국면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GDP 성장률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6월달 수출 실적 감소가 가장 크다고, 그 원인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부진을 하다 보니까 기업과 국가의 투자 증가세 역시도 감소를 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둔화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이제 국내 중국 관련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기를 좀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 정부 자체는 그 경제 성장 정책의 초점 자체가 여전히 개혁과 구조 조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중국 경제가 크게 그 추세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아직까지는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업 생산 증가율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역시도 지금 현재 기대치를 밑도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등 흐름은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같이 중국 자체가 지금 현재 그 경기 하강 국면에서 그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이제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 그 인프라 확충 같은 이게 도시와 관련된 그런 재정들을 좀 조기에 집행을 해주고 또 신흥 전략 사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해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좀 정부 차원에서 강화를 해준다면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도 경기 하강을 막는 노력을 좀 강화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자체가 미국을 뛰어넘는 3조 3천억 달러를 좀 육박하는 정도의 그 외환 보유고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 여전히 많다는 점 기억을 하셔서 당장은 큰 개선 힘들지만은 중국 정부의 계속적인 정책 결정 어떻게 흘러갈지는 분명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라면요? 네, 이번 주에 그 금요일이죠. 예정되어 있는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예정되어 있는 G20 재무장관과 그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좀 먼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좀 걷어들이려는 미국과 또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일본 이 정반대의 거시경제 경제 방향이 좀 충돌을 하면서 한국과 같은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급격한 이런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의에서 각 나라마다 치열하게 자기 주장을 좀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 양적 완화 지속 의지를 뒤늦게 밝히긴 했지만은 출구 전략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지금 현재 대외 여건은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일본 역시도 그 아베노믹스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서 좀 그런 발언을 내비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유럽의 돈줄이라고 불리는 독일 역시도 선진국들의 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좀 공론화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값이 그 전 세계 그 금융 시장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를 조금 이번 회의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한국 같은 그 이머징 국가들 자체는 이제 금융시장 충격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들과 이머징 국가들의 서로의 이제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될지 이번 회의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국내적으로 좀 보시면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이번 주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또 하반기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반기에 세수가 지금 10조 원 정도 계획했던 것보다 덜 지금 거쳤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 집행 계획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이제 외국인의 직접 투자 동향 지금 오늘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네요. 지금 개성공단 운영 중단 같은 대북 리스크가 이 분기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시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많은 일정들과 또 이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잘 챙기시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잘 계산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이라면요? 네, 일단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버냉키 입술로 인해서 계속 일희일비하는 이런 흐름, 과히 유쾌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 증시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출구 전략 연기 발언은 국내 증시에 좀 어떠한 영양소를 공급을 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GDP 발표,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박스권 흐름을 좀 일희일비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은 추세적인 흐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들 이런 이벤트들 자체가 경기라든지 유동성 그리고 환율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에 집중하셔서 그 이후의 증시 흐름을 좀
파악하신 후에 시장을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섣부른 그 방향 예측은 좀 자제해야 될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지만 국내적으로는 각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의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와 2분기 예상치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들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업종들의 중심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IT와 그 자동차 업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그 주가 수익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소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최저 수준의 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을 자랑하는 그런 업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과 소재 업종들이 그런 중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업종들은 또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새로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느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엔테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의 요금을 좀 과금하고 빌링하고 또 정산하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K뿐만 아니라 KT, LG U+,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그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군만 본다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다양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좀 보급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추가적인 매출 증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LTA, 지금 SK에서 지금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출시로 인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5G, 6G까지 그 통신 사업장의 시장 자체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정책 제어와 솔루션 제공 부분에도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좀 모멘텀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M2M 같은 사물지능통신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방송,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서 그런 센서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처리하는 그런 이제 업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역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주가 상승 흐름 좀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높아진 주가가 조금 투자하기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 3월 이후로 좀 놓고 보신다면은 좀 박스권 흐름을 흘러나가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장기 이평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그 걸려있는 매물대를 감안을 해봤을 때 큰 추세적인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15,500원 부근, 지금 15,700원인데 오늘 종가에 담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조금 장기적으로 2만원까지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장기 이평들을 큰 장기 이평들을 무너뜨리는 13,000원 수준 정도 잡으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텔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죠. 네, 이광호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은 20%이고요. SK하이닉스가 25%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를 유한양행의 20%, CJ ENM의 15%, NC소프트, ICD는 각 10%씩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수익률입니다. 현재 6.3% CJ ENM 잘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4% 손실이고, 나머지 세 종목 모두 적지 않은 수익을 현재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손절가 상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AS 점검과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겠네요. 네, 지금 유한여행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유전자 분석 시장이 시장이 또 계속적으로 신규 수익 창출 모멘텀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 기업의 수익 개선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이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좀 어느 정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손절가를 기존의 가격 대비해서 195,000원까지 좀 타이트하게 익절가가 되겠죠. 잡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업이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크게 하락을 했다가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꼭 지키시는 선에서 좀 더 보유해 보시는 것으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 CJ ENM 역시도 지금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를 발생시키면서 견조하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방송이라든지 게임, 미디어 측면에서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 기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좀 더 보유하시면서 38,000원까지 손절가를 상향하셔서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한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NC소프트는 지금 현재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절가 16만 5천원으로 상향하셔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이광호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